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한테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지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늘. 됐어요? 근데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지는 거는 별로죠. 근데 이게 야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너희들의 삶의 태도랑도 비슷하지 않아? 난 니네가 공부를 못하거나 시험 때 좀 틀리거나 이게 솔직히 물론 속은 상하겠지? 근데 그게 막 미친 듯이 짜증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대신에 시험을 못 보는 건 괜찮고 뭐 숙제를 좀 못 푸는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고 이건 문제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맨날 하나 보면서 그런 생각해. 아, 우리 애들 같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종종, 너희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종종 있단 말이야. 흐리멍텅하게 그냥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럼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감정도 드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냥 개빡쳐. 막 욕하고 싶고 막 진짜 소화기를 뿌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쵸. 막 소화기로 대가리를 날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몇 번 해봤거든. 네. 근데 요즘이 세상이 세상인지라 그럴 순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늘 마찬가지야. 니네도 그냥 못하는 거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모르는 거는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알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인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널브러져 있는 건 조금 용서가 안 되죠. 네. 어려운 거 괜찮거든요. 근데 알 때까지 고민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지? 늘 말하지만 하나나 니들이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잘해야 되는 거야. 한화가 올해 1위 하고 있었으면은 니네한테 공부로 지랄 안 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지랄하는 건 다 하나 탓이다. 됐어요? 네. 아휴 진짜 야구도 못해. 아까 들어보니까 오늘 김강민이 지명으로 나온 것 같던데 무슨 만행인지 모르겠는데 그쵸. 강민이 형 나이 먹어서 요즘 배트 잘 안 돌아가던데 그걸 아씨 미치겠네 진짜. 근데 되게 슬픈 거 알려줄까? 나이 먹으면요 정말로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옛날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고 알지? 그 게임을 한 5년 만에 했어 집에서. 갑자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했는데 네, 정말 탈탈탈 쳐발리는데 더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네, 내가 이제 멀티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내 본진이 털리고 있는데 내 공격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맵에서 내 본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눈으로는 보고 있고 머리로 날고 있는데 손이 안 움직여. 야, 봐봐 그러니까 진짜 나이를 먹은 건 그런 거거든. 그래서 니네 젊을 때 최대한 높은 위치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좀 그런 거 있잖아. 니네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하잖아. 그 클래스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지금이. 알았죠? 최대한 니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나이를 먹으면 뭘 해도 잘 안 된단다. 자, 그럼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2차 함수 이제 그래프 얘기를 좀 할 건데 니네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쪽에서 배우는 거는요 자 첫 번째는 뭘 배우냐면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2차 함수의 자 최대와 최소를 배울 거야. 자 일단 요렇게 두 개 배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요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실은 이참수의 그래프는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학상 교과서에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요 중3 때 다 배웠으니까 그릴 줄 알고 이해했겠구나라고 하고 교과서에는 생략이 돼 있고요 문제집에서는 문제가 나와요. 제법 어렵게. 일단 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일단 그래서 얘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니네 일단은 내가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 그리는 법은 설명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해드렸죠. 내가 뭐부터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늘? 다시. 아닌데. 인수분해부터 하라고 그랬죠. 인수분해 되면은 바로 그리시고 인수분해 안 되면 못 빼고 인수분해해라.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해서 대칭축은 그리고 나면 바로 찾아져 안 찾아져? 인수분해나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하면 대칭축이 쉽게 찾아지기 때문에 꼭지점 찍고 그리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건요. 막 없어 보이게 막 고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못 배운 애들 아니다. 못 배운 애들 표현 안 좋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생각 부족. 오씨. 약간 부족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좋은 표현을 잘 못하게 했는데 그냥 씨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진짜 안 좋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똥 싸지 마, 똥 싸지 마, 똥 싸지 마. 그러면 걷다 똥 안 싼다고. 왜 니들은 맨날 똑같은 데다 똥을 싸세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그래서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그릴 줄 아니까 얘기 안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자 관찰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관찰해야 되는 거는요. 이겁니다. 얘는요. 무슨 대칭인 함수예요? 선대칭인 함수라 자 대칭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선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안 풀어나가야 될까? 얘를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 선대칭이야. 대칭축에 대해 그냥 대칭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해줄게. 니네가 대칭축에 관한 표현이 좀 나올 텐데 문제에서 그 표현을 잘 이제 캐치해갖고 얘가 대칭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선대칭성에 대한 표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봐봐. 함수 fx가 x는 a에 대해 대칭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당연히 너무 좋아 안 좋아? 당연히 너무 좋지만 이렇게 말해줄까? 말해주기 싫거든.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문제 내는 애들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표현을 내가 잘 써보려고요. 자, 니네 이게 x는 a 대칭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 여기 x는 a가 있죠. x는 a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는 a를 기준으로 똑같은 만큼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y좌표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그게 선대칭이야. 내 말 이해돼? 뭐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지 간에 이렇게 생겼을 때 위로 볼록한 걸 그릴게. 생겼을 때 x는 a를 기준으로 자 다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즉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으면 그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의 y좌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일단은 선대칭 표현인 거야. 괜찮니? 그럼 내가 봐봐. 이 점의 x좌표를 내가 a 더하기 x라고 하면은요. 됐습니까? 이 점의 x좌표는 a 빼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x라고 하는 거 문제 없겠죠. 그럼 f의 a 더하기 x랑 f의 a 빼기 x가 어떠면? 같으면. 됐어? 다시. 야 여기서 쌤 이 x는요 그냥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숫자예요. 자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의 a 더하기 x랑 f의 a 빼기 x가 같으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면 이 2차 함수 fx는 x는 a 대칭이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f의 a 더하기 x가 f의 a 빼기 x와 같습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다? 간단하지? 하나도 안 어렵지 그지? 응? 그래. 자 그럼 그 다음 잘 봐. 여기서 이 식의 의미를 좀 이해해 볼게요. 함수값이 같아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냐면 자 일단 들어. 들어야지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봐봐. 조금 내가 이제 좀 오랫동안 가르쳐 본 결과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애들은 보통 특징이 뭐냐면 필기부터 안 하고 듣는 거부터 합니다. 됐어요? 아 준서야 네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어? 그냥 잘하는 애들은 그렇더라야. 알았지? 네가 이제 잘하는 애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가 못한다고 한 건 아니야? 그게 그거가 아니라 다르잖아. 그렇죠? 자 다시 그럼 봐봐. 일단 듣고 조금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정리하세요. 메모 간단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강의 올려주니까 강의 보고 다시 하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뭐 필기 좀 이따 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 니네 늘 말하지만 필기를 이쁘게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머릿속에 이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같은 맥락으로 니네 가끔 보면은 고등학생 애들 보면은 플래너 졸라 이쁘게 꾸민 애들 있거든? 걔네 공통적으로 공부를 못해. 됐어요? 플래너 열심히 쓸 필요 없고요. 그냥 계획만 깔끔히 딱 세워주고 딱딱딱 마치기만 하면 돼요. 일을요. 막 분 단위로 계획 세운다고 그게 지켜져요? 왜요? 갑자기 그 시간에 똥 마리면 어떡하려고. 못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봐. 이쁘게 꾸밀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얘랑요. 함수값이 같은데 여기 있는 얘랑 얘를 보면 자 여기 요 안에 있는 얘랑 얘를 더하면 뭐야? 2a죠. 그 얘기는 요 안에 있는 얘랑 얘는요. 평균이 뭐란 얘기예요? A란 얘기예요. 다시 니와 니의 평균이 A란 얘기는 얘랑 얘 한가운데 누가 있단 얘기야? A가 있단 얘기야. 이해되지?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얘랑 얘랑 더해서 2A가 된다면 걔의 한가운데는 무조건 누가 있어요? A가 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됐어? 그래 준서 잘 보고 있잖아. 치워줄게. 잘 안 보이지? 그럼 잘 보여? 그래. 또 아련하게 보고 그래. 그냥 봐 그냥. 자 다시 그럼 얘가 F에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같은 표현. 왜? 둘이 더하면 몇이야? 2A야. 그럼 쟤네들의 평균이 뭐야? A야. 이해됐어? 자 그럼 식의 의미를 보세요. 자 식의 의미를 자 여기 있는 요 놈의 식의 의미를 보면 이거야. F의 네모가 F의 세모인데 됐어요? 같은데 함수값이 같은데 네모랑 세모에 한가운데 누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 구성이면은 걘 x는 a 대칭을 나타내는 거야 안 나타내는 거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보면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돼.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됐죠? 다시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얘 갖고 자,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선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여기서는 됐어. 이차 함수니까. 다시 선대칭성을 자, 나타내는 표현은 함수값이 같다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함수값이 같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함수값이 같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잘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니네한테 이랬어. F의 마이너스 1은요. F의 3이고요. 됐습니까? F의 2가 1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요. 이런 이차 함수 fx가 있대요.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네. 네, 저 x는 1이 뭐고요? 축의 방정식이고요. 조금 더 여기서 좀만 더 갈게요. 만약 얘가 0이면요, fx가 어디로 볼록하다까지도 생각하겠어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함수값이 같고 그게 x축을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는데 f2가 1보다 1이래. f2가 1이래. 그럼 어디로 볼록하겠어? 위로 볼록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겠죠. 다시요. 근데 여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다시 함수값이 같다로 나타나. 자 얘를 보면은요 마이너스 1과 3의 한가운데에 있는 다시 마이너스 1과 3을 평균 내란 얘기야. 한가운데에 있는 이란 얘기는 평균 낸 몇이야? 1이니까 얘가 x는 1 대칭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x는 1 대칭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해되심? 자 그러면 네, 일단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로 나타냅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 알면은 그 다음에 그래프에 관련한 건 특별할 게 있을까 없을까? 딱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하게 설명할 건 없다고 봐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건 앞에서 했던 얘기라. 자, 우리 이차함수 식구하라고 니네한테 시킬 거야. 그런 경우 생길 거야. 그럼 이차함수 식을 구하려면 모르는 개수 몇 개? 세 개. 맞아. 근데 내가 무조건 뭐부터 뭐 쓸 수 있는지부터 보는 거라 했어. 인수? 정리. 그래프 그릴 땐 인수분해, 식 쓸 땐 인수, 정리 쓰시고 나머지를 연립해서 모르는 개수를 찾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네, 자, 요 정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해볼까? 재미삼아? 자, 봐봐.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걸로 조금 약간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 잠깐만, 잘 만들어 볼게. fx가 2차 함수인데 그래서 한 첫 번째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3분의 f2 빼기 f의 마이너스 1과 1과 더하기 3분의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씨 답답해. 잠깐만. 할 수 있어 3분의 자, 무슨 소릴까? 축으로 가서 지금 X를 2분의 3? 잘 약간 아니지. 다시요? 역시 이게 이렇게 보이면 나쁘지 않네. 일단은 자, 일단 여기서 내가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건 이런 건데 3은요 2 빼기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3은요 3 빼기 0이죠. 자, 직선에 뭐예요? 우리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 얘도 기울기. 근데 기울기의 합이 무슨 수야? 합이 몇이야? 0이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런 식의 상태를 내가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렇게 기울기 하나 만들고 됐어? 자,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인 기울기여야 되니까 대칭 축 기준으로 요렇게 기울기 하나, 요렇게 기울기 하나 만들면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거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됐어?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2고 여기가 x는 3이 아니야? 이렇게 만든 거야 식을. 그럼 얘가 어디 대칭이었어? x는 1대칭이죠. 네, 이 말을 그냥 해주기 싫으면 요지라를 떠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이런 문제는 본 적 없어요. 자, 됐어? 이런 식으로 대칭성에 대한 표현을 생각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이걸 좀 해보고 싶었어. 자, 다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몰라야 돼. 얘 말고 다른 얘도 몇 개 더 들으려고 그랬는데 표정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 자, 안 할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애들.
끝났어요. 아니요. 시험지 그 주고요. 풀어오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승용이는 얼마나 남았어요? 승용이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승용이만 마무리하고 보내주세요. 네. 자, 다시 볼게요. 두 번째.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2차 함수에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내 앞에서 최대 최소 얘기한 적 있니 혹시? 없지? 오늘이 처음이야. 자, 그러면 잘 들어. 일단 함수의 최대 최소 하기 전에 일단 그냥 최대 최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법 많이 나와요. 최대값 구하세요 혹은 최소값 구하세요. 일단 됐어?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쭉 정리를 먼저 해줄게.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기 전에 일단 자, 최대 최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잘 들어야 돼.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 아마도 그렇죠. 내가 다 본 건 아니니까. 자, 일단 나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최대 최소 구할 때 문제에서 니네한테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게요 이제 좀 케이스가 여러 개로 나뉘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그래서 그 중에 뭔지를 좀 맞추고 싶거든. 자, 근데 일단 좀 굳이 내가 분류를 좀 해주자면 최대 최소는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것까지 다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요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름만 그냥 얘기를 할게. 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하에 보면은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지금 배울 건 아니까 수상에선 안 나올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가 뭐냐면요. 자, 해석을 한다든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 쪽 가서 나올 거라 얘도 일단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자, 기본적으로 제일 빈도수가 높은 거는요. 됐습니까? 누가 제일 높냐면 얘가 1등이야 늘. 함수의 최대 최소가 1등이야. 제일 잘 나오는 건. 두 번째는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얘랑 얘는요. 보통 잘 안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문제가 제법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요. 같이 엮어서 잘 나와요. 됐어요? 해석 단독으로라기보다는 보통 도형의 성질까지 엮어서 둘은 세트로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같이 나와요. 같이.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거든.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요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얘기해 볼게. 함수의 최대 최소인 자, 그럼 일단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다시 문제에서 니네한테 최대 최소에 관해서 물어. 그럼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얘가 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걔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야. 왜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가 제일 많거든? 비율이. 그러니까 얘면은 풀고 아니면은 이것들 중에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문제에서 니네한테 최대 최소를 묻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그러면 함수의 최대 최소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이기 위한 분명히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걔가 함수의 최대 최소이기 위한 분명히 조건이 존재할 텐데 그럼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어요? 조건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크게 보면요 측면이 2개예요. 변수의 측면에서 보고요. 함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변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해볼게. 잘 봐. 우리가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 놈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 잘 봐. 우리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요. 누구 값을 보는 거냐면 y값 보는 거예요. 다시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봐봐. 애초에 우리가 함수를 다루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자, 얘는요 어떤 목적이냐면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보고 싶은 게 함수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다시 x는요 어차피 모든 실수에 대해 정의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을 거니까 최대 최소의 의미가 딱히 없어. x가 변할 때 y가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지 보는 게 함수란 말이야. 이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함수의 최대소를 구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야? y고요. 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변수가 뭐예요? x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변수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변수냐면 독립변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변수 측면에서 보는데 자 변수 측면에서 보는데 자 일단 이 변수란 놈의 의미는 이거야. 내가 최대 최소 구하고 싶은 대상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변수예요. 자 내 말 이해됩니까? 왜? x가 변함에 따라 누가 변할 거니까 y가 변할 거니까 이해돼? 자 확실해? 자 좋아. 그럼 다시 여기서 변수라는 거는요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걔가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변수의 측면에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니네 봐봐. y는 해놓고요. 아까 x로만 쭉 써져 있었죠. 만약 x로 안 써져, x만으로 안 써져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z 더하기 2z제곱 이러면 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 없죠? x가 변할 때 z까지 알아야지 y가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진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무슨 소리냐? 변수는 몇 개여야 돼요? 네, 변수는 당연히 한 개여야 돼요.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럼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 얘기는요.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니네한테 변수가 몇 개 이상이면 두 개 이상이면 걔를 변수 몇 개로 줄여야 될 필요가 생겨요. 그럼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z가 x 더하기 3이래요. 그럼 여기다 x 더하기 3 넣으면 다시 x에 대한 함수가 나와 안 나와? 야, 그러면 변수가 두 개야? 변수가 하나면 좋고요. 만약에 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은요. 걔네들 사이에 뭘 찾아서요? 관계식을 찾아서 한 문자로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좋습니다. 두 개 이상이면요. 니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변수의 관계식을 찾아서요. 한 문자로 뭐 해야 돼요? 한 문자로 줄여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변수 측면에서 보면 일단 변수는 몇 개여야 된다고? 한 개여야 된다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변수에 범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변수에 범위가 주어져야 됩니다. 변수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변수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변수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자, 내 얘기 들어봐.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딱 이렇거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있어. x의 범위를 주지 않으면 무슨 값만 존재해? 대값만 존재하죠. 최소값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문제에서 이차 함수 같은 애 주고서 최대 최소 다 구하라고 하면 x의 범위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보세요. 이러면 여기 최소값 구해질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변수의 범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일단 변수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약간 이건 세 번째는 변수면서 함수랑도 관련된 의미가 좀 있긴 한데 잘 봐. 변수가 만약에 좀 복잡해. 됐습니까? 자 그럼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은요. 치환할 생각을 좀 해보십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 됐죠? 치환을 해서 내가 좀 단순하게 만드는데 이게 함수랑도 관련이 있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자 y는 만약에 x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x는 뭐 예를 들어서 0 이상 3 이하예요.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봐봐. 변수가 좀 그러니까 일단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니까 우리가 못 다루는 함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얘가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얘를요. 됐어. 얘를 어떤 한 문자라 생각하면은 몇 차 함수예요 이건? 2차 함수인데 변수가 좀 복잡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다시 뭘 해야 돼요? 치환을 할 거란. 자 얘는요. 변수가 복잡하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fx란 함수가 있는데 걔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x 편한 변수 x 자리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x제곱 빼기 2x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치환을 해볼 수도 있고 얘를 함수 측면에서 보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니까 다룰 수 있어 없어? 못 다루니까 치환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됐습니까? 다시 얘는요. 변수가 복잡하던지 또는요. 내가 그 함수를 다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함수를 다루지 못한다면 그때는 치환을 해보는 선택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함수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다룰 수 있는 함수면 최대 최소 구해 못 구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함수에서 포인트는요. 그냥 내가 다룰 수 있는 함수입니다. 야, 근데 니들이 다룰 수 있는 함수가요. 많아요? 어차피 몇 개 안 돼요. 몇 차면 몇 차? 1차면 2차, 개하태 그리고 절대값 정도 씌울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1차나 몇 차? 2차 지금까지는. 자 그리고 이거에다 플러스 뭘 씌운다든지 혹은 루트 씌워도 돼요?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최소면 전체 이 루트인 애도 최소가 되고요. 루트 안에 있는 게 최대면 이 전체도 최대가 될 테니 됐어요? 자,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그냥 다룰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다시 문제에서 니네한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요. 요 상황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요 함수의 최대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요. 맞으면 그냥 함수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지금은 함수밖에 안 나오는 걸요. 이럴 수 있는데 뒤에 조금 더 배우고 나면은 네, 얘도 나오고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가면 얘도 나오죠. 2학기 부분으로 넘어가면. 근데 그 다음 더 문제 2학년 되면 이제 갑자기 섞여서 막 나와요. 됐어? 그럼 판단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니들이 문제를 풀 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라고 기억하잖아? 그럼 처음 보는 다른 게 나왔으면 어떻게 풀 건데 최대 최소를? 못 푼단 말이야. 아 물론 푸는 애들도 있겠지만 못 풀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좀 분류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그럼 여기서 좀 짜잘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최대 최소 일단 이거 해놓고 2차 함수 설명을 할게. 자 함수의 최대 최소인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니니니를 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문제에서 니네한테 뭐도 좀 나올 거냐면요. 자,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별건 아니고요. 활용이라는 거는요. 우리 봐봐. 2차 방정식의 활용 뭐 했어요? 방정식을 작성해서 풀었죠.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활용 뭐예요? 함수식을 작성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라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최대 최소를 활용할 때요. 얘가 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함수식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얘기야. 없으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네, 변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됐어요? 변수를 설정하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 문제에서 니네한테 어떤 상황을 줘.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뭐 사각형을 내접을 시키는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뭐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봐봐.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 안 구해? 구하면 그 사각형 넓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변수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그 사각형 넓이가 무엇에 의해서 변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 변하는지를 따지면 걔가 변수 아니야? 걔가 변수가 되는 거야. 자 일단 대략 이해하시면 돼요. 이따 문제 볼 거예요 그냥.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요 변수를 설정합니다. 자 변수는 누가 변수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얘예요. 됐습니까? 자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겠지? 싶은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 원인. 자 이해됐니? 그리고 또는 문제에서요 변수를요 그냥 알려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자 만약에 네모가 최대 문제에 따라서는 최소일 수도 있겠죠. 최대 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세모의 값은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다시 네모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세모의 값이래. 무슨 소리냐면 네모는 누구에 의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모에 의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이해돼요? 네모가 누구에 의해 변한다고요? 이 얘기는 세모에 의해 변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네모가 누구에 대한 함수야? 세모에 대한 함수예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말이 좀 이해 안 돼? 뒤에 보면 알아? 다시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변수로요 최대 최소 구하고 싶은 대상을 식을 작성해야 하네요. 식을 작성하고 니넨 다시
넘어가서 요 상황인지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판단해서 요게 맞으면 그냥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그냥 함수 최대 최소가 돼야 안 돼요? 되고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제 2차 함수 얘기를 좀 더 해줄게. 잘 봐.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법이야. 네, 자, 이제 실제로 나오는 이제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요.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x의 범위를 보세요. 되셨나요? 다시요. 뭘 보라고요? 네, x의 범위를 보세요. 첫 번째. 자, 문제에서 니네한테 범위가 없잖아. x의 범위를 안 준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야. 모든 x에 대해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봐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요. 최대값, 최소값을 둘 다 같지? 안 와요. 모든 x에 대해서면. 자, 보세요.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무슨 값만 구할 수 있어요? 최소만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일 큰 값 알아요? 계속 커질 텐데 몰라요. 내 말 이해돼? 위로 볼록하면은요. 무슨 값만 구할 수 있어요? 최대값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잖아. 근데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가 범위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범위라면 그때는 절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둘 다 구할 수 있으면 좀 이상하지 이건. 자, 그러니까 둘 다 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때는요. 자, 여튼 최대가 됐건 최소가 됐건 그 값은요. 꼭지점에서의 y좌표구에 아니고요. 꼭지점의 y좌표고요. 이 말은 이해되죠? 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면 그 값이 최소값,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 이해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요.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때는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거예요.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y좌표가. 최대 혹은 최소고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엔 걔가 무슨 값? 자, 다시 a가 0보다 작으면 무슨 값? 대값이 된다는 거. 자, 그리 어렵지 않은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얘기를 해줄게요. 두 번째는요, 범위를요, 요래 주는 거예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요. 이러면 최대 최소값을 둘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죠. 범위의 양 끝 경계가 되는 지점 포함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x가 a일 수 있냐? b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니네 그래프를 생각해봐. 아래로 올록해요. a랑 b가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최대 최소 있어 없어? 없어요. 대칭축의 오른쪽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x는 a는 순간에 A는 인정이 안 되잖아, 값으로. FA는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FA에 되게 가까우면은 걔가 최소값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그럼 봐봐, 만약 여기가 A,1이었어. 1에 제일 가까운 값이 몇이야?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모르지? 1.00000 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잘 봐. 이때는요. 최대 최소를 둘 다 가질 일이 생기겠냐? 대신에 최대나 최소를 가지려면은 이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A부터 B까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대칭축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 최대 혹은 최소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말 이해됩니까?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이때는요. 이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는 얘랑 같은 상황.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대 혹은 최소를 갖겠죠. 자,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는 최대 최소값을 가져야 안 가져요? 네, 이때는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간단해. 그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자, 다시 해볼게. 그 다음이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세 번째. 범위를 줄 때요. 자, 양 끝을 인정하게끔 줍니다. 이러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같습니다. 왜냐면, 자, 이제 여기서 봐봐, 그러면. 자, 요렇게 되는데, 자, 내가 이거를요. 네. 아, 잠깐만. 여기 있는 이 A가 여기 있는 그 A가 아니다? 미안, 헷갈릴 것 같아. 미안해. 아씨,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할게. 이래야 되겠다. 그래도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할게.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때는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다 가는데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만약에 그래프가 A가 0보다 커서 어디로 볼록하다면? 아래로 볼록하다면 자, 그냥 고민하지 마. 자, 이 범위에 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축에 가까울수록 무슨 값이야? 소값. 축에 가까울수록 무슨 값? 소값. 축에서 멀수록 대값. 이게 포인트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 이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축에서 무슨 값이고? 소값이고 이 범위의 양 끝 중에서 축으로부터 먼 지점에서 대값인 거 이해됐어? 오, 이거야 그냥. 간단하지? 괜찮아? 자, 좋아. 그럼 다시 아래로 볼록할 때는요. 자, 요 x값 중에 축에 가까울수록 무슨 값이라고? 소값. 멀수록 대값. 좋았어. 자, 요 범위에서 자, 축에 가까울수록 최소. 됐어요? 축에서 제일 멀수록 대. 자, A가 음수면 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됐습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둘이 바꾸세요. 쓰기 귀찮다. 여긴 바꾼 거 있다 쓰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다시. 그럼 니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이거겠네. 자, 이렇게 범위를 주면은요. 됐습니까? 그냥 최대 최소 다 갖는 거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면 우리는 이것부터 봐야 돼. 그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어딘지 봐서요. 그게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분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고약한 문제는 뭐가 고약한 문제냐면 축의 위치를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줘서 니네 스스로 분류하게 만들어요. 더 고약한 문제는 뭐냐면 축도 안 가르쳐주고요. 요 범위도 안 가르쳐줘요. 다 분류해서 구하게 시켜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모의고사 킬러 문제가 돼요. 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보죠.